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기후변화와 생태경제 강좌를 맡은 장용창입니다. 이번 강의는 10번째 강의로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은 지난 강의에 이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회계감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9주차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영향평가서는 대부분 허위 작성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토지의 주인이 그 토지의 용도를 바꿔서 그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그런 개발 행위가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원래 취지는 그런 영향이 매우 크다면 개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정부가 개발을 금지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해당 토지에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서식할 경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주인은 자신의 토지에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살지 않는다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주인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고용한 다음 허위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어라고 지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그렇게 허술하냐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공정하고 진실하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을 텐데 그런 대행업자가 그렇게 거짓으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물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대행업체는 그에 상응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힐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그 일을 할까요?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감독의 의무가 있는 환경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발업체가 그 일을 할까요? 개발업체는 거짓말을 시킨 주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할까요?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음을 어떤 개인이 밝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개인은 숲을 여러 날 돌아다니면서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투입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힌 그 개인은 무슨 이익을 얻겠습니까?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A산에 있는 100만 평 숲의 가치가 5천억 원이라고 합시다. 그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임을 밝힌다면 그 숲이 보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숲이 주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등을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가치를 계산해 봅시다. 5천억 원을 대한민국 인구인 5천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1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 그 개인이 사용하는 돈은 수백만 원입니다. 자신의 노동력과 경비 등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1만 원을 얻기 위해 몇 년씩 생태조사를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거짓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해 피해를 보면서도 그 피해가 인구수만큼 나눠지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막으려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비슷하면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제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주식회사라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주식을 구입한 사람이 곧 주인이고 투자자이지만 주주들이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주가 돈을 투자하면 경영인은 그 돈을 가지고 경영을 한 다음 회계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 회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는 회계 보고서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주들은 거기에 보고된 이익을 배당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영인은 회사 경영에 대한 막강한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에 일부를 횡령해서 자기가 가져가고 이익은 그만큼 적게 벌었다고 가짜 회계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공인회계사를 고용합니다. 공인회계사는 경영인이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그 회계보고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주주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과정을 회계감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발행하는 보고서를 회계감사 보고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합리적인 사람이 경영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인회계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횡령한 이익 중의 일부를 공인회계사에게 주면서 이 회계보고서는 사실대로 작성되었다라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만일 이 공인회계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경영인과 공인회계사는 돈을 벌고 주주는 그만큼 돈을 잃게 됩니다. 즉 회계감사에서도 환경영향평가처럼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거짓으로 작성되는 데 반해 회계감사 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점은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의 이해 당사자는 국민 전체로서 매우 넓은 범위인 반면 회계감사의 이해 당사자는 그 회사의 주주들로서 매우 좁은 범위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의 투자자들이 단결해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둘째,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피해 금액은 확정하기가 어렵지만 잘못된 회계감사로 인한 피해액은 확정하기가 쉽습니다. 주주들은 자신의 투자 금액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만큼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국민 전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잘못된 회계감사로 인해 피해를 본 주주들은 법률에 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들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들보다 정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손해배상 소송이 두렵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국민 전체로서 매우 넓다는 것은 바꾸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 전체가 단결해서 골프장 건설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민 소송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정한 지역에서 숲이 파괴될 경우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은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특정 지역의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하기 쉽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일본처럼 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유지 비극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사람들이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 영향평가와 회계감사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